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가 이번 7월 20일에 정말 새로운 기능을 하나 업데이트했어요. 이 기능이 있고 나서 우리의 말자막 작업은 정말 500배로 빨라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프리미어 프로의 자동 말 받아쓰기 기능이에요. AI가 영상이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글로 써주고 그거를 이제 말자막으로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외부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있었죠.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타 프로그램을 한번 거치고 와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유료화가 된다면 우리는 그 편의성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 프로 안에 이 기능이 아예 들어와 버림으로써 우리는 외부 프로그램에 의지하던 이 기능을 조금 탈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음성 인식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사용해 볼 것 같은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 말자막 끝에 박스를 둥글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같이 추가가 됐어요. 자, 7월 20일에 업데이트된 이 기능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해보죠. 자동으로 말자막을 적어 내려주는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 15.4 버전에 들어가 있고요.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2분짜리 영상 클립을 편집을 해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이쪽에 캡션이라는 테마에서 이제 캡션 자막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캡션 테마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쪽 왼쪽 상단에 텍스트라는 패널이 생기게 되고요. 기존에는 크리에이티브 뉴 그리고 임포트 캡션 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상단에 요 트랜스 시퀀스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메뉴가 이제 자동으로 말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랭귀지, 언어를 선택하는 문장이 나오죠.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목록을 눌러서 코리안으로 설정해 주시면 한국어를 인식해서 받아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기본으로 냅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 트랜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쭉 이제 AI가 인식하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빡빡하게 음성이 들어가 있는 2분 30초짜리를 변환했을 때 체감상 한 2분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트랜스 스크립트라는 창에 제 말이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쓰기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이 인식률이 되게 좋아요. 자, 제 눈앞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로 제가 카메라를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마이크는 어떤 걸 쓰는지 여쭤보시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봤는데 상당히 인식률이 괜찮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인디케이터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문장을 들어볼 건지 요것도 이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들어볼 수 있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부분. 친구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와, 이 60만 원이라는 것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딱 숫자와 한글을 같이 넣어주는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물론 뭐 기존에 다른 외부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이 정도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신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오타 같은 거 있죠. 이런 오타 같은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도 되고 다음 단계에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꼭 여기에서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됐고 쭉 훑어봤을 때 뭐 비슷한 것 같다, 세세한 것만 좀 고치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이쪽에 크리에이트 캡션을 클릭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막을 어떻게 만들 건지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포맷에서 여기 서브타이틀로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아직 없기 때문에 논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시멈 렌스인 캐릭터스는 최대 문자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한 문장에 들어가는 자막 한 글자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멈 듀레이션 인 세컨즈는 한 말자막 클립이 가지고 있는 최소 시간을 말합니다. 적당한 기간을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get between 캡션은 말자막 사이사이마다 공란을 넣을 건데 몇 프레임만큼 공란을 넣어줄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말자막 사이사이마다 텀을 우리가 두진 않죠. 그러니까 0으로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라인은 이제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처리를 할 건지 한 문장으로 처리를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문장 위주로 처리해도 괜찮다 싶으시면 더블, 한 문장 위주로 처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싱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추후에 디자인 변경 가능합니다. 자, 크리에이트 눌러서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말자막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제 눈앞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니까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처리하지 못했던 오타들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직접 문장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혹은 여기 텍스트 패널에서 보시면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클릭하면 인디케이터가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서 고쳐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디자인이 너무 꾸지죠? 그래서 폰트랑 이런 거를 한번 바꿔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 말자막 하나 아무데나 그쪽으로 인디케이터 이동해 주시고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말자막 선택하면 에센셜 그래픽의 에딧이 자동으로 활성화 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텍스트 어떤 텍스트로 할 건지 폰트 하나 골라주시고, 자간이나 이런 거 결정해 주시고, 색깔이라던가 뭐 박스 되실 거면 백그라운드 옵션 체크해서 색깔이라던가 투명도 크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드디어 라운딩 옵션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올리면 이렇게 라운딩이 돼요. 와, 우리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제가 이거 제발 좀 넣어달라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넣어주네요. 그래서 이제 라운딩 옵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림자는 빼도록 할게요. 그림자 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스도 좀 살짝 이렇게 넣고요. 근데 이 박스를 좀만 한쪽 비율로만 길게 하고 싶은데 그 옵션은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뭐 추후에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셨으면 요거를 내가 스타일로 저장을 해서 전체 자막에 뿌려줘야 되겠죠.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트랙 스타일 보시면 목록을 눌렀을 때 크리에이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요 디자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목록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스타일 클릭, 이름은 업데이트 짱 이렇게 해서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캡션 자막 트랙에 있는 클립들을 쫙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업데이트 짱 스타일을 꾹 누르면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드랍 하시면 이렇게 쭉 바뀌어지게 됩니다. 편하게 넣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만 더 디테일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립을 조금 채워 넣는다거나, 혹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문장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시면 돼요. 두 문장으로 그냥 나누실 거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뭐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클립을 말 있는 데에 맞춰서 해당 클립 선택 후 컨트롤 K를 눌러서 자른 후에 앞부분은 요 앞에 잘라주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앞부분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던가, 혹은 문장이 넘어가는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면 이쪽에 스플릿 캡션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컨트롤 K 누른 것 같은 똑같은 기능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타 난 거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인디케이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져요. 그래서 보시면서 오타 난 거 있으면 여기에서 수정하시는 게 이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이쪽에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죠, 지금. 물론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인디케이터를 직접 수정할 말자막 클립으로 옮기면 여기에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수정은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되니까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나 수정 이런 게 다 끝나시면 이제 다시 에디팅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 눈앞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로 제가 카메라를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마이크는 어떤 걸 쓰는지 여쭤보시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이 이제 처음 나온 기능인 것 치고는 인식률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자막 기능에 기존의 타입툴에 있던 기능까지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디자인적인 자막이 음성 인식과 겹쳐져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 이런 단어는 솔직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작 뭐 편집에서 이렇게 AI가 뭘 한다? 뭐 그런 거는 사실상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파트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뭐 다른 쪽의 AI는 어떻게 이제 편집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도움이 될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